네, 이규찬 칼럼니스트 나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요즘에는 편의점 찾는 사람들이 계속 늘어요. 저도 많이 가게 되더라고요. 그렇죠. 네. 예전에 뭐 젊은 사람들이나 아이들이 주로 가던 곳인데 네. 요즘 남녀노소가 다 즐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연령대도 상관이 없는 네. 것 같고요. 대한민국 성인의 87% 그러니까 10명 중에 9명은요. 한 달에 한 번 이상은 꼭 편의점을 들른다고 얘기를 해요. 더 가는 것 같은데. 아, 그렇죠. 그런가요? 그러니까 뭐랄까요. 자주 안 가는 분도 그 정도로 간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365일 24시간 동안 쓸 수 있으니까 정말 집 근처에서 언제든지 네. 걸어서 갈 수 있는 곳. 네. 그래서 사실 이렇게 편의점이 정말 많이 늘었거든요. 요즘에 아마 주변에서 네. 편의점 점점 많아지고 있는데라는 걸 충분히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 동네도 골목에 2개나 늘었어요. 아, 전에는 이제 구멍가게였는데 옛날 네. 용어로 해서 구멍가게가 편의점으로 바뀌더라고요, 다요. 네, 구멍가게에 있던 자리들 다 편의점이 글쎄 말이에요. 예. 네. 그 전국에 지금 몇 개나 됩니까, 편의점이? 네, 작년 말 기준으로 계산해 보니까 32,611곳입니다. 그런데 이게요, 네. 그 1년 사이에만 3,600개가 늘었어요. 허허, 대단하네요. 네, 엄청나게 늘었는데요. 이게 소비자들이 지갑을 좀 닫으면서 유통업계가 전반적으로 좀 침체되고 있는 분위기거든요. 그런 가운데서 편의점은 이렇게 많이 늘고 있는데, 그래서 편의점하고 가장 비교되는 대상이 대형마트입니다. 그래요. 네, 대형마트에 가려면 일단 차가 있어야 되거나, 그렇죠. 그리고 온 가족이 좀 많아야 되죠. 그런데 편의점은 혼자서나 혹은 둘이서 갈 수 있고요. 집 근처에 걸어서 간다는 게 차이가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대형마트는 한동안 4인 가구 중심인 시대 때는 굉장히 급속히 늘었거든요. 작년까지 매년 대형마트가 계속 신규점을 냈는데 올해 처음으로 신규 점포가 제로입니다. 그러니까 대형마트는 이제 성장이 멈췄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요. 예. 그 사이에 편의점은 유일하게 2자릿수 성장세를 보이고 있고요. 네. 국내 1호 편의점이 등장한 게 1989년 올림픽 직후거든요. 그래요? 네, 그때부터 등장한 지가 이제 27년이 됐는데 27년 만에 시장 규모가 벌써 20조 원 규모로 굉장히 커졌습니다. 대형마트 매출은 떨어지고 네, 그렇죠. 편의점 매출은 늘어나고 앞으로 네. 이런 추이는 계속 될 것 같죠? 네, 맞습니다. 소개하시면서 1인 가구 중심 시대로 넘어간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그게 가장 결정적인 요인인 것 같아요. 우리나라 가구 중에서 네. 1인 가구 비중이 2000년에는 15% 정도대였는데 재작년까지만 또 27%더 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를 대표할 때 보통 우리가 무언가를 설명할 때 4인 가족 중심으로 어떻습니다라는 설명을 많이 했었는데요. 지금은 우리나라 가구 중에 가장 많은 가구가 1인 가구입니다. 그러니까 혼자 사는 가구에서는 4인 가구 때와는 다르게 구매하는 패턴이라든가 양이라든가 그렇죠. 다 달라지는 거죠. 특히나 가정에서 뭐 대형마트에 가서 잔뜩 장을 보거나 이런 게 아니라 혼자서 언제든지 집 근처에 있는 편의점에서 혼자 먹을 분량만 조금씩 사니까요. 그렇죠. 간편식이라고 하죠. 뭐 전자레인지 간편하게 돌려먹을 수 있거나 1인용으로 소포장돼 있는 음식들 많이 사고요. 그리고 아파트에 사시는 가족들은 네. 택배 같은 거 오면 경비실에서 받아주거나 하잖아요. 네. 그런데 혼자 사는 분들은 이런 서비스가 굉장히 힘들어요. 편의점에서 그거 대신 받아주고 그러지 네, 않습니까? 맞습니다. 편의점에서 이제 택배도 대신 받아줄 정도로 이제 뭐 경비원 혹은 그 관리사무소에서 해주던 역할들도 편의점이 대신 해주는 그런 택배 상황까지 외에도 왔습니다. 다른 서비스도 많이 늘어났다 그러더라고요, 편의점이. 네, 맞습니다. 뭐 예를 들면 이제 소매점에서 종합 생활 편의점 뭐 이렇게 바뀌었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아예 바뀌었군요. 네, 뭐 상품 주문했을 때 온라인으로 주문한 거 다 편의점으로 지정해서 받을 수가 있고요. 뭐 대신 제가 물건을 세탁을 맡겼을 때 네. 세탁도 대신 편의점에다 맡겨주세요라고 얘기해서 편의점 정말요? 받기도 하고요. 네, 그리고 뭐 차량 렌탈. 차를 빌려서요. 편의점 앞에서 차를 받고 편의점 앞에서 다시 놔두면은 차를 다시 가져가 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휴대폰 충전 뭐 이런 거는 기본인데 네. 뭐 급한 일이 있어서 휴대폰 배터리 떨어졌다. 네. 편의점 가서 급속 충전도 받을 수 있고 뭐 정말 안 되는 게 없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만큼 모든 종류의 서비스가 다 가능해진 상황입니다. 앞으로 계속 더 다양해지겠네요. 그 네, 서비스. 맞습니다. 사실 일을 마치고 포장마차에 잠깐 들러서 이렇게 술 한잔 하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는 집에 들어가기 전에 왠지 편의점 한 번씩 들러서 무언가는 찾아가야 될 것 같은 그러니까 생활 속에 계속 깊이 들어가 있는 서비스 같은 또 거죠. 편의점 앞에 이렇게 그 작은 테이블도 요즘 많이 해놨어요. 맞습니다. 거기서 그냥 뭐 간단하게 사서 네, 음료수나 뭐 맥주 예, 이런 것들도 해서 한 잔 먹죠. 네. 훨씬 더 저렴하니까요. 맞아요. 뭐 그런 것도 생기는 것 같고. 뭐 가맥집이라고 해서 좀 한도에 인기 있었던 게 있는데요. 네. 그게 뭐냐면 그 점포 안에서 맥주와 안주를 이렇게 편의점에 사듯이 사서 네. 먹는 건데요. 이건 편의점에서 이런 시장이 생기니까 야 이러다가 술을 마시는 분들 다 뺏기겠다 싶어서 그럼 우리도 좀 편의점처럼 싸게 팔게요라고 해서 생긴 트렌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즘에 그 예능에도 편의점 그 네. 제목이
네. 편의점을 팔아 소재로 해가지고 네, 많이 나오죠. 그 정도로 편의점이 대단한 것 같아요. 네, 뭐 냉장고 안에 있는 음식 가지고 뭔가 해먹는 것처럼 비슷하게 편의점에 있는 재료 가지고만도 얼마든지 뭐 생활의 모든 음식이라든지 이런 걸 다 만들 수 먹을 수 있을 정도로 네. 편의점 안에 가면 정말 없는 게 없을 그런 맞는 그 만물상이 된 거죠. 그 가격도요. 전에는 편의점이 비쌌잖아요. 아, 그래서 요즘은 많이 저렴해요, 이제. 맞습니다. 아마 그때 구멍가게 시절 기억하셔서 그럴 거예요. 네. 구멍가게라는 게 있을 때 여기보다 예. 편의점이 좀 더 비싼. 그래서 사실 편의점은 정말 급한 일 아니면 가서 사지 않는 네. 그런 종류의 점포였는데요. 요즘에는요, 너무 싸요. 1+1이라고 해서 이런 제품을 사면은 마트에서 가서 사는 것보다 훨씬 싼 제품도 있어서 요즘 편의점을 싹 이렇게 진열대 보다가 생사하는 상품 있으면 좀 골라 산다든지 뭐 신제품 있으면 그거 맛보려고 간다든지 또 PB 제품도 이런 많이 분들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PB 제품이 이제 자체 상표 제품이잖아요. 네네. 이게 또 편의점 인기 비결입니다. 뭐 CU라든지 GS25, 세븐일레븐 이런 브랜드들이 있는데요. 네. 이 편의점 안에 가면 이 편의점 자체에서 만든 게 있는데 다른 일반 제품보다 좀 더 저렴하면서 좀 종류도 꼭 필요하거나 인기 있는 제품들 구성이 돼 있어서 네. 이게 꽤 많은 인기를 얻고 있어요. 도시락을 한 3,000원, 4,000원이면 사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한 끼 해결하잖아요. 그죠? 저 사실 가볍게? 어디 비싼 곳에 가서 전시장 같은 데 가면 왜 좀 음식도 비싸고 이런 데 있잖아요. 예. 그런데 편의점에 가면 3,000원, 4,000원이면 한 끼가 아주 든든하게 해결이 되니까요. 요즘에 정말 그 편도족이라고 해서 편의점 도시락을 먹는 사람들. 아, 편도족이라고 있습니까? 네. 점심시간에 뭐 요즘 직장인들 뭐 점심 먹으려고 하면 6,000원, 7,000원 이 정도 네. 기본 들어가는데 글쎄 말입니다. 좀 저렴하게 먹고 싶다라는 분들은 편의점에서 또 해결을 많이 네. 하시더라고요. 하여튼 그 편의점이 계속해서 그렇게 다양한 여러 가지 제품 서비스 그리고 여러 가지 뭐 물품 구매 네. 굉장히 많이 발전하는 것 같은데 지난해만 이제 3,000개나 편의점이 생겼다 그러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그런 편의점에서도 그 대기업들이 되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자체적인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여러 가지 마케팅이라든가 네. 판매 전략이라든가 네. 판매 전술 같은 걸 많이 개발할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그리고 이게 대기업이 운영하다 보니까 네. 사실 이렇게 많이 늘면 사람들이 걱정되는 게 편의점 이렇게 많아지면 네. 편의점 운영하시는 가맹점주 입장에서는 좀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네. 그래서 보니까 그 편의점 수가 지금은 치킨집보다도 많아졌어요. 옛날에 창업하면은 나중에 너 치킨집 맞습니다. 다들 차려야겠다. 예. 이 정도 생각하는데 편의점 수가 치킨집이 23,000개인데요. 편의점이 훨씬 많아졌고요. 그래요. 이제는 창업이라고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아이템이 편의점일 정도로 요즘에 자영업 하시는 분들 아니면 직장에서 명예퇴직 하시는 분들이 네. 그 자기가 모아놓은 퇴직금 가지고 뭔가 손쉽게 창업할 때 많이 찾으시거든요. 그래서 편의점이 운영이 잘 안 되면 이분들이 어려워지니까 그래서 좀 여기서 뭐랄까요. 우리나라에서 편의점 차지하는 비중을 보면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그게 24시간 하잖아요. 그죠? 네네. 그러니까 이제 되게 알바생들을 많이 쓰는 것 같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편의점 알바생들 중에 밤에 이렇게 일하는 친구들 보니까요. 네. 요즘에 그 가수가 되고 싶고 연기자가 되고 싶은 친구들이 네. 사실 이거 되기가 힘들잖아요. 그럼 수입은 없는데 가수의 꿈을 키우는 그런 친구들이 편의점 알바를 하면서 자기 생활을 꾸려간다든지 이런 친구들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일본에서는 프리터족이라고 좀 부르는데 아, 그래요? 네. 그래서 그냥 뭐랄까 아르바이트로 그냥 먹고 사는 그런 사람들인데 청년들 중에 상당수가 이렇게 편의점에서 알바를 해서 그걸로 네. 먹고 사는 친구들도 꽤 많아졌습니다. 최저임금은 좀 올라야 될 것 같아요. 네, 이 친구들 다 받는 게 가장 최저 지금 시급이니까요. 6천, 네, 6,400원대 그 정도죠. 됐죠. 이번에 대선 후보들이 다 그 시급 올린다 그러더라고요. 네, 뭐 공약 보니까 10,000원까지는 글쎄 말이에요. 올리겠다고 얘기하니까요. 아마 편의점 알바하는 친구들은 근데 이제 다들 궁금한 게 편의점을 네, 운영하시는 그분들이 이제 뭐 은퇴하시거나 퇴직금 받아서 네. 그 수입이 되나 봐요, 그래도. 그거 네. 뭐 여러 가지 띄워주고 막 그래야 할 텐데. 네, 사실 점포는 늘었지만 그만큼 찾는 사람도 많이 늘었기 때문에 네. 그래도 편의점은 그나마 좀 할만한 사업 이렇게 좀 보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크게 신경 안 쓰고. 그렇죠. 그리고 아르바이트생들 있으면 거의 자동으로 돌아가는 분위기니까요. 거기 보니까 네. 편의점 시장이 아직 상장 잠재력이 더 있다라고 보는 게요. 일본 같은 경우는 이미 편의점이 5만 개가 넘고요. 그래요? 우리나라보다 한국보다는 매출이 한 3배 이상 많고 찾는 사람들 숫자도 3배 이상 많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네. 우리나라도 일본과 같이 저성장 국면으로 가면 네. 편의점을 이용하는 사람도 훨씬 더 많아질 거다라는 예상을 하기 때문에 앞으로 편의점 수 더 늘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 대기업의 그 마케팅 부서에 계신 분들이
일본 가서 벤치마킹도 많이 하겠습니다. 네, 그렇죠. 우리나라에 좀 다양한 편의점 도시락 맛있는 거 나오게 된 게 일본에서 보고 아, 그래요? 야, 우리도 좀 이런 거 해야겠다라는 건데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일본에서 요즘 최신 유행하는 걸 보면 네. 야, 10년 뒤에 우리 편의점도 이렇게 되지 않을까 싶은 게 좀 놀라운 게 많아요. 대표적인 게 실버 편의점입니다. 실버 편의점이라고 일본에 있어요? 네, 그 딱 이렇게 이름이 그렇게 돼 있는 게 아니라 그 별칭인 거죠. 그런데 60대 이상의 노인분들이 주로 찾는 편의점인데요. 가면은요, 건강 체크도 해주고요. 간단한 진료, 그리고 약간 노인정 역할을 하는 거예요. 편의점 안에 좀 근사하게 인테리어해서 카페처럼 해놓고, 그런데 편의점 카페라고 하면 커피가 단돈 1,000원이거든요. 그러니까 좀 주머니 사정이 넉넉하지 않은 노인분들이 오셔서 편하게 커피 드시면서 좀 교류도 하시고, 그리고 노인분들한테 필요한 각종 건강 서비스라든가 배달, 편의점 편의 서비스를 여기서 이렇게 편의점 직원들이 해주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해서 실버 편의점이라는 게 요즘에 또 일본에서 굉장히 늘고 있다고 합니다. 조만간 들어올 것 같습니다. 네, 한국에서도 노인 인구는 계속 늘어나고 있으니까요. 늘어나고 있으니까. 네, 이렇게 좀 특화된 게 있는데, 뭐 예를 들면 상암동이라든지 여의도처럼 빌딩가가 있는 곳에는요. 네. 카페형 편의점이 좀 많아졌습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여기 와서 언제 카페처럼 뭔가 앉을 곳을 많이 해놓고요. 언제든지 1,000원짜리 커피 빼보아서 뭐 과자도 사 먹고, 마시면서. 사 먹고, 그렇죠. 도시락도 까먹고. 맞습니다. 그리고 1인 도시락만 먹을 수 있게요. 벽을 보고 혼자서 앉을 수 있게 칸막이를 쳐놓은 독서실처럼 해놓은 그런 도시락 전용 도시락을 좀 특화한 편의점도 있어요. 그거는 이제 주로 명동이나 남대문처럼 유동인구가 많고 바쁘신 분들이 와서 잠깐 급하게 식사하고 가시는 곳들은 네. 이렇게 도시락만 많이 잘 먹을 수 있도록 해놓은 그런 편의점들도 있으니까요. 정말 편의점이 다양하게 형태로 그런 거 지금 진행하고 우리 있는 이규찬 칼럼니스트 얘기 들어보니까 편의점이 사실상 이 소비의 트렌드라든가 이런 걸 주도한다는 느낌까지 드네요. 네, 맞습니다. 사실 이게 단순히 물건을 파는 곳이 아니라 여기는 요즘 빅데이터 생산 공장이라고도 불립니다. 뭐냐면요. 일반 사람들이 10대부터 60대까지 혹은 더 나이 드신 분들까지 다 편의점 이용하는 게 자연스러워졌잖아요. 네. 이분들이 와서 뭘 사는지, 주로 어떤 서비스 이용하는지, 언제 오는지 이런 것들을 데이터를 모으면 사람들의 생활 패턴, 트렌드가 자연스럽게 읽히는 거죠. 예. 특히 신제품 같은 걸 이제 편의점에 놓고 생사를 붙여보면 어떤 연령대, 어떤 성격의 사람들, 어떤 직업의 사람들, 어느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주로 찾는지를 보다 보면 네. 이 제품에 대해서도 분석도 더 정확하게 할 수 있으니까요. 기업들이 요즘에 다 편의점하고 손잡고 뭔가 여러 가지 이벤트를 또 하고 있는데 얼마 전에 왜 그 AR 게임으로요. 가상현실로 뭔가 몬스터 잡는 게임이 유행했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그 게임도 편의점하고 제휴가 돼 있어서 편의점 앞에서는 그 몬스터가 잘 나오는 그렇게 제휴도 합니다. 그러면 왜 이런 제휴를 하냐면 편의점을 좀 더 많이 찾는 것도 있고요. 게임 업체 입장에서는 어느 지역에서 어떤 사람들이 더 많이 이용하는지 보고 이걸 가지고 또 여러 가지 데이터를 얻을 수가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좀 협업도 많이 또 이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하여튼 뭐 소비 형태라든가 이런 유통 형태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급속하게 많이 바뀌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이규찬 칼럼니스트였습니다.